부동산이라는 것들이 이제 물건에 따라서도 가치가 좀 달라지고요. 물건에 따라서 가격의 폭이 다릅니다.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어떤 주동폭도 다를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어떤 걸 선택을 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물건이 이제 어디에 있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지역적인 여건이 거의 90%는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는 상가와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수익을 쫓아가는 상품이다 보니까 이거는 시대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경우는 대부분이었죠. 뭐 외곽 지역에 있는 조금 더 신도시급에 있는 대규모의 오피스텔 단지라든가 상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실이 많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경제적인 여건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는 상품들 이런 것들은 수익률을 쫓아가다 보니 당연히 물건 가치도 같이 오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수익형 부동산이라도 함에 불구하고 가격이 오르는 지역들이 있죠. 이런 지역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역적인 여건이 다른 지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서는 수익뿐만 아니라 나중에 차익까지도 볼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또 볼 수 있는 조건도 되기 때문에 어떤 상품을 내가 선택을 할 거냐가 뭐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과연 이 물건이 어디에 현재 위치하고 있으며 그 주변 상황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먼저 꼼꼼히 따져보시고 투자를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부동산, 상가, 오피스텔 또는 아파트, 다세대 주택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지만 그 상품들을 본인한테 잘 맞는 상품들을 또 선택하여야지만 당연히 나중에 시세 차익까지 같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준비를 좀 해봤고요. 부동산 투자의 이제 방향을 어디로 갈 것이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부동산을 한다면은 시세 차익이 발생을 하죠.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세금도 오르고 물가 반영률도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 자연적으로 오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외부의 압력, 개발 압력이라든가 주변에 어떤 큰 영향을 받아서 짧은 기간 안에 크게 폭등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물건이지만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익형으로 본다. 보통 대부분 다 이제 아파트를 선호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이거겠죠. 차익형으로 해서 향후 몇 년 후에는 얼마 정도가 될 것인가. 과연 이게 오를 것인가. 이걸 또 계산할 겁니다. 시대 차익이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택 종류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단독 다세대, 토지, 아파트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도 이 토지가 문제가 된 거죠. 토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는 투자 상품이긴 하지만 그게 개발 압력을 딱 받기 시작하게 되면은 정말로 어떤 상품보다도 투자 수익률이 정말 극대화되는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배에서 많게는 100배까지도 오르는 상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공무원들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토지를 또 구입을 했던 것 같고요. 또 장점은 거주를 할 수 있죠. 주택이기 때문에 단독이든 다세대든 아파트 내가 거주할 수 있죠. 거주하면서 투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또 임대를 넣을 수도 있죠. 내가 빠져나가서 나는 임대를 들어가고 이 물건을 다시 임대를 놓게 되면 그만큼 자금의 활용도가 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실제로 이게 장점만 있는 건 아니지만 단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시에는 손실 발생 위험이 있다. 내 물건이기 때문에 내 물건을 평가하는 기준이 하루에도 여러 차례 등락을 반복을 하기 때문에 또 분기별로 해서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조정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만약에 오르기만 한다면 좋지만 떨어질 수도 있겠죠. 떨어진다면 그 손실은 내가 위험이 있다. 손실 위험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제 수익형이라고 하는 거는 고정적인 임대 수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월세를 받는다라는 개념이겠죠. 이제 노령층이라든가 이제 은퇴 후 퇴직자들이 대부분 다 이런 고정적인 임대 수익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이라든가 상가, 대단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최근에는 다세대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요즘에 지난 10년 전부터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이제 상가주택 같은 경우도 수익형 부동산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형 부동산과 차익형 부동산을 두 개를 합쳐놓은 게 이제 상가주택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세 수입으로 노후가 대비가 가능하고요. 또 대출을 이용할 수 있죠. 대출을 가능하기 때문에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을 해서 수익률을 또 극대화시킬 수 있고요. 시설이라든가 임차인 관리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차인 관리한다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임차인 관리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요. 임차인 관리라는 얘기는 공실이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임대료 연체 뭐 이런 것들이겠죠. 또 현재 이 물건을 현재 그 임차한 물건 자체를 너무 험하게 쓰는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조금 더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노후화된 부분 때문에 건물의 감가상각 위험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차익형과 수익형을 따졌을 때는 그냥 기본적으로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지가 크면 차익형입니다. 보통 재개발 재건축을 대지 지분을 따지죠. 대지 지분이 몇 평이냐에 따라서 내가 현재 나중에 분양받을 수 있는 아파트 평형대가 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지가 크면 차익형, 작으면 수익형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 이게 구분 건물이죠.
구분경명의 대지 지분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보통 한 평이 안 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워낙 작은 땅에 아주 작은 주택을 정말로 촘촘하게 지어놨기 때문에 대지 지분이 골고루 또 나눠진다면 그만큼 대지 평형대는 그만큼 작을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되고요. 차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토지를 생각했을 때 이미 개발된 지역보다는 앞으로 개발될 여지가 많은 농지나 임야,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거죠. 지금 현재 이미 개발된 지역은 아니죠. 앞으로 개발할 지역이죠. 개발할 지역에 현재 그 지역에 펼쳐져 있는 농지와 임야를 대거 매입을 해서 농지 자격 취득 증명도 현재 거짓말로 만들고 또 그 지역에 정말로 수목을 하지 않으면서 보상을 더 받기 위해서 촘촘하게 또 수목까지 또 식재한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토지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로 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투자 대상이다. 주변에 지하철 개통이라든가 주변 지역 개발되는 곳 당연합니다. 택지개발조성사업뿐만 아니라 주변 업무단지가 만들어진다거나 주변 변화가 생기게 되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은 달라지기 때문에 또 큰 규모의 이주 수요가 발생하는 지역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이주 수요라는 얘기는 이제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이 확보된 지역들도 포함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 3기 신도를 지정을 하고 실제로 4만 가구, 5만 가구 정도를 입주시키기 위한 이주 수요가 발생을 하죠.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또 부동산 자체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재개발과 재건축은 부동산 자체가 개발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물건 자체가 변화가 생기는 거죠. 또 신축 아파트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단독이나 다세대 주택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그만큼 시세 차익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여지가 된다 보셔야 되고요. 수익형 부동산이야 당연히 임차인이 많은 지역이죠. 임차인이 많고 임대료를 낼 수 있는 정도의 벌이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어야 됩니다. 역세권 도심이나 대학가 주변, 또 업무시설 배후단지 아파트 내 상가도 괜찮긴 하지만 그 대단지 아파트가 어디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역적인 여건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수익형 부동산은 안 될 경우에는 자가 운영할 수 있는 여건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가 같은 경우도 내가 운영을 할 수 있는 미용실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점포를 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그만큼 어떤 리스크는 그만큼 줄어든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부동산 투자는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저출산으로 인구는 증가율은 감소하지만 가구 수는 증가하고 있죠. 1인 가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잘 알고 계실 테고요. 주택 보급률은 이미 전체적인 통계를 봤을 때는 100%가 넘었습니다. 100% 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택 보급률이 어느 지역에다 편중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전체 평균을 잡게 되면 100% 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는 저성장 저금리 시대죠. 마이너스 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대규모 개발 사업이 실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국책 사업이나 아니면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은 그만큼 충분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또 베이비부모 세대 은퇴로 인해서 노후 세대 또 수요가 증가하고 노후 대비할 수 있는 수요가 굉장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본인들이 원하는 물건은 말고요. 대중들이 선호하는 물건 중심으로 또 정말 지나치게 큰 욕심보다는 2, 3년 후에 2배가 되나요? 3배가 되나요? 이런 물건들은 실질적으로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정말로 짧은 기간 안에 정말로 큰 수익을 바란다면 당연히 리스크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실을 다져서 장기적으로 정말로 얼마만큼 수익을 발생시키고 안정하게 안정권에 들어가는 물건이냐 이런 걸 먼저 따져보실 필요가 있다 보셔야 되고요. 수익형 부동산을 먼저 얘기를 하게 되면 임차 수요가 많은 곳, 당연히 월세 비싼 곳이 투자 1순위입니다. 월세가 비싼 곳으로 들어가라. 물론 이건 수익률만 따지게 되면 월세가 비싸지 않은 지역도 수익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건 가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투자되는 금액 자체가 다르고 임대료가 작다 하더라도 수익률만 따지게 되면 월세 비싼 곳보다 홀등이 높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들이 지속적으로 얼마만큼 유지가 돼주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실제로 월세가 갑자기 100%, 200%씩 폭등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월세 가격이 평준화된 가격이 높은 지역들,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물건 가격의 평가 기준 자체가 또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률만 쫓아가서 월세 비싼 곳보다는 나는 정말 지방도시에 있는 상가 하나 갖고 있는 게 수익률이 정말 좋아 라고 얘기했지만 그 수익률이 장기적으로 얼마만큼 유지가 되고 똑같은 물건을 평가했을 때 현재 중심권에 있는 물건이 수익률이 지방 거보다 수익률이 낮다 하더라도 나중에 되팔았을 때 시세 차익이 과연 수익률을 따라갈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결정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꼭 부동산 가치, 특히 수익형 부동산의 가치를 수익률로만 결정하기는 좀 애매모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이건 부동산 투자에 성공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나중에 이걸 환매할 수 있는 여건을 대고 그만큼대 수익률을 내가 걷어가긴 했지만 물가 상승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자본 이득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타 지역의 물건보다도 경쟁할 수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대규모 직장군 발달 지역 당연하죠. 복합 상권 형성된 유동지역, 유동인구 많은 지역들, 부동산 가치 평가가 높은 지역 말씀드린 대로 이거 같이 연결되는 얘기고요. 개발 호재가 있어도요. 임대 소득이 낮으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발 호재가 많다 하더라도 임대 수익이 떨어지게 되면 그 수익이 실질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는 조건은 안 되고요. 지속적으로 조금씩 오르긴 하겠지만 나머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게 형성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막연한 개발 호재보다 눈에 보이는 수익률을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눈에 보이는 수익률이 몇 프로가 되느냐. 이것도 꼭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도 수익형 부동산만 바라보는 난 차익은 절대 안 보고 오로지 수익만 볼 거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또 주거용 부동산, 강남권이라든가 도심 여의도권 주변이 투자 1순위죠. 강남권 같은 경우도 강남 서초권 직장인 수요가 워낙 많은 지역이죠. 전철 노선도 많고요. 그 주변에 직장군이 워낙 많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차인이 많은 지역, 또 가장 높은 임대료가 유지된다. 실제적으로 이 월세 수익을 보기 위해서 제가 누누이 이제 상담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임대료가 높은 지역의 그 거주민 특성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이 그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상대로 임대를 놔야지만 나중에라도 고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금액 같은 경우 임대료가 낮으면 낮을수록 연체율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가 높은 지역, 특히 이제 평가 기준이 다른 지역들, 이런 지역들 선호해야 된다. 지하철 2, 3, 7호 9호선이 대부분 다 강남 지나가죠. 거기에 전철역 주변이 임차인 풍부하죠. 당연히 강남을 경유합니다. 대학가 지역 따라 좀 편차가 있긴 하지만 일부 현재 유명 대학가 주변 같은 경우는 상권이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수도권에서는 대기업이나 산업단지가 있는 지역이 안정적인 투자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가입니다. 상가는 이동인구가 가장 중요하죠. 그 주변에 정말로 이동하는 인구가 얼마가 되느냐. 또 그 주변의 소득, 성별, 연령에 따라서 상가의 매출이 달라진다. 그 주변에 현재 그 임차인들의 또 그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직장군들의 벌어들인 수입이 얼마가 되느냐. 성별은 어떻고 연령대는 어떠냐. 이것 따라서 또 상가는 달라지겠죠. 또 10대와 20대들이 많은 지역을 또 선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단가가 낮고 회전율이 높은 분식이라든가 의류, 액세서리 상점 등 이런 것들이 무시할 수가 없는 상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 10대, 20대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을 거의 절반 이상을 쓰는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적으로 단가가 낮고 회전율이 높은 이런 지역들 선호할 수밖에 없고요. 30대가 또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카페나 술집들 판매 단가가 높은 상권도 괜찮다. 또 유동인구 대비 매출액 비교 판단 후 결정을 해야 된다. 투자 금액이 높은 또 인기 상권이 안정적이다. 투자 금액이 높다는 얘기는 이미 그 지역에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물, 내가 건물을 산다면 어떨까? 건물은요. 딱 두 가지 보시면 됩니다. 황금성이 있느냐, 개발 가능성이 있느냐. 얘를 멸시를 시켜서 현재 철거를 하고 새롭게 주택을 지었거나 건물을 올렸을 때 얼마만큼 나한테 이득이 돌아오느냐. 그걸 계산하셔야 됩니다.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중요하고 신축이나 증축을 통해서 개발 가능성과 황금성을 고려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30억 이상 자산가들이 가장 원하는 지역은 강남이나 홍대 상권들.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그만큼 고정적인 수익률이 정해져 있고 그만큼 평가 기준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남은 오피스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직장인 수요가 풍부하고 1, 2층 상가 또 3층까지도 가능합니다. 또 중소규모 사무실 수요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또 지가 상승률까지 같이 높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도 선택해야지만 그만큼 실패 확률이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정기예금 금리 이자를 좀 따져봤는데요. 이게 지금 이번 달 기준입니다. 봤을 때 뭐 각 은행부터 해서 우리나라 현재 1금융권 은행권에서 1억을 만약에 예금을 했을 경우에 얼마 정도를 이자를 주는가 계산을 했더니요. 2만 5천 원에서 7만 5천 원 정도 줍니다. 매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따졌을 때는 마이너스 금리, 현재 다 0%대죠. 마이너스 금리이기 때문에 이런 걸 따지게 되면 보통 3, 4% 수익률만 나온다 하더라도 그만큼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 지나치게 욕심은 당연히 리스크를 안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3, 4% 또 혹은 4, 5%대 수익률이 가장 좋은 수익률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수익형 부동산 수익률 계산은 말씀드린 대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을 안 받았거나 따라 달라집니다. 대출을 안 받은 사람 같은 경우는 분양가 1억 8천만 원짜리 월세 2천만 원 보증금에 월 80만 원 현재 임대료 받는다 쳤을 때 나눠서 계산하게 되면 연수익률이 6%. 그런데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을 1억 정도 받게 된다 생각했을 때는 실제로 내 돈이 이제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수익률은 9.33%가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수익률만 쫓아간다면 대출을 활용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현재는 대출 규제에서 수익률 감소가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죠. 대출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부동산 상품의 종류가 아닌 지역, 입지가 최우선돼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경기 및 정책에 둔감한 지역 선택이 됩니다. 영향을 덜 받는 지역들이요. 또 급부상된 지역보다는 가격 그래프가 우상향이면서 계속 꾸준하게 오르는 지역들 선택하셔야 되고요. 유지력의 지표, 가격 유지력의 지표, 인구 구성비 파악을 해야 되면 학군이라든가 직장인들, 토지 가격이 월등히 또 올라갈 수 있는 지역들, 부동산 절대적 가치 평가이기 때문에 과거나 현재 실질적으로 절대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선별해서 선택하는 게 향후 2021년도 수익형, 차익형 부동산을 투자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말씀드리면 정리하겠습니다.